자, 오늘은 전통 문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국가유산청이 이제 새롭게 오픈을 하면서 유산청장이 경복궁 앞에 이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외국인들 많은데 그 한복이 너무 국적불명이다. 한복이 너무 전통적이지 않다. 이런 이슈로 그 한복을 제재하겠다. 단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론 그 후로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때 그 발언이 있은 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저거를 단속을 하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전통을 어디까지를 볼 거냐 시작해서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그걸 과연 분간할 수 있겠느냐도 있었고 또 한복을 대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문화라는 거를 계승하고 발전할 때 뭐 전통을 고수하는 게 어디까지 필요하고 또는 시대를 반영하는 게 어디까지 필요하는지 좀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한복이 어떠세요? 지금 한복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한복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동떨어진 형태이기도 하고, 저도 가끔 이제 뭐 남편 라이딩 할 때 그 앞을 자주 지나가곤 하는데, 보면 저게 뭐 외국 드레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다양한 형태가 많아서,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뭔가 전통 문화를 연구하거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장면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은 뒤늦게 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이 대여점 관계자들은 이제 뭐 굉장히 불만이 많죠. 왜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쁜 거, 사진 잘 음, 나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사실은 픽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반드시 전통 한복으로 했을 때 자기들 어떤 영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한국 것이 한복이다라고 알리기만 하면 되지. 굳이 외국인들 취향까지 우리가 뭐 제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이게 너무 중국 것 같다. 너무 국적 불명이다. 우리 걸 고수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 사람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지, 자, 뒤늦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국적불명 퓨전 한복의 문제점은 사실 중국의 문화 공정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중국 옷과 우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알리는 차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거 무조건 입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아, 이거는 중국 거니까 입으면 안 되구나라고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 문화를 즐기러 온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모든 주체적 전통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지켜야 해라고 한복을 입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입장을 봤었을 때 과연 이게 물론 국가유산청에서는 지키는 거를 이제 하는 업종이니까 하는 걸 기관이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뭔가 문화 홍보 차원에서 보면은 그 자체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게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나가야 하는가 이제 이런 양쪽 입장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피디님 말씀처럼 전통 한복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 조선시대에도 한복의 유행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달랐을 건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의 기준은 뭔가?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린 대로 단속과 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이어야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조금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좀 어떤 기본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핵심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전통 문화를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킨다고 했을 때 진짜 고수를 어디까지 고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현대화가 필요한가 혹은 그 균형의 지점이 어디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K푸드, 뭐 K팝, K컬처까지 좀 넘어가 볼게요. 푸드 얘기는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드리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식을 또 다른 이제 K컬처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관도 많이 만들었고 국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지적하는 분들은 뭐 이런 대결도 많이, 대회도 많이 열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우리가 한식을 세계화한다고 했을 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인의 입맛을 맞춰서 그게 더 먼저인 건지 아니면 정말 너무 지나치게 퓨전을 하는 거는 이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아닌 거다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작년 이제 8월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한식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뉴욕에 엄청나게 고급 한식집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그걸 이제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여기 댓글에, 한국인 댓글이 되게 재밌었어요. 한국인 댓글이, 이거는 한식이 아니야. 이거는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그냥 뭐 플레이팅일 뿐이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주 작은 양의 한식 식재료 섞은 또 다른 음식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은 한식을 하니까 한식이라고 알겠지만 한국인들 봤을 땐 이게 왜 한식이야? 한식 식재료가 들어가 외국 음식이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가? 세계화도 좋고 글로벌도 좋은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좀 잠깐 해볼게요. 최근에 케이팝이 뭐 현지화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 국적의 멤버가 한 명도 없는 케이팝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영국인으로 구성된 이제 영국 현지 케이팝 그룹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 또한 K 문화의 어떤 글로벌화야, 세계화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 이상 케이팝이라는 게 한국 가요가 아니라 뭔가 하나의 문화 어떤 특징이다,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한국 사람이 빠져 있고 한국 가요로 노래 부르지도 않고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케이팝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게 사실은 또 다른 K 콘텐츠이긴 하지만 이게 한식이나 한복과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회차에 걸쳐서 우리 굉장히 토론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글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